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생애 설계, 스타트업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전 주기를 나누어 가지고 예비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내 돈 혹은 투자자 자금만으로 사업을 풀어갈 것이냐,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비 창업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지원 사업이 바로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청창사인데요. 이 청창사는 1년 동안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해주고요. 1년에 1000팀 정도를 뽑습니다. 해마다 2월 정도에 접수를 하는데요. 접수 요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9세 미만,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 40세가 아닌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여도 되고 예비 창업자여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창업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창업하고 3년 이내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청창사 창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1억 원이면 초기에 사업을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자금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39세라는 요건이 생각보다 강력하고요. 예비 창업자보다는 기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만을 위한 지원 제도는 없느냐?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예비 창업자만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비 창업 패키지도 1년에 1000팀 정도를 뽑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1년에 1억입니다. 올해 2021년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1,500명입니다. 이 중에서 1000명은 일반 분야예요. 일반 분야는 대략적으로 6대4 비율로 청년 600명, 중장년 400명으로 뽑았고요. 특화 분야로 530명을 뽑았습니다. 특화 분야는 이제 비즈니스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스마트 관광, 소셜 벤처, 여성, 바이오, 프로토콜이 이제 뭐 핀테크라든지 플랫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드론, 그린 경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런 분야로 별도로 뽑아서 530팀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창사,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늘 1000명 정도는 선정한다. 그런데 이제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선정하고 끝인데 반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접수하는 1차, 그리고 8월에 접수하는 2차, 이렇게 1년에 2번에 나눠가지고 접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느냐? 신청 사업 계획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창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PSST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 문제인식, problem,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네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즉, 네 사업, 제품,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가 바로 P, problem, 문제인식입니다. 그 두 번째, 실현 가능성, 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치고 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해결하려면 너는 어떠한 것을 노력해야 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솔루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케일업,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 그런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든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자금,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시장 진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사용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장 전략, 스케일업, 자금이라든지 시장 진입, 마케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구성입니다. 스타트업 혹은 스타트업 전 단계의 예비 창업자일 경우는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라든지
팀원들의 보유 역량,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적합한가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미리 짐작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팀 구성을 보고 적어도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표지 부분에 해당하고요. 표지 부분에는 간단한 인적사항하고 창업 아이템 소개, 차별성, 목표 시장, 그리고 이미지를 넣게 됐습니다. 이 양식은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식으로는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를 작성해도 되고 3페이지를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 펼쳐지는 본문 부분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세하고 상세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양식 자체를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 수를 크게 하면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한 것 같지 않겠죠. 글자 수를 좀 작게 10이라든지 11폰트, 크게 하더라도 12폰트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문제인식에서는 개발 동기, 목적이나 필요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솔루션 부분에서는 아이템의 개발 사업화 전략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시장 분석이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 전략, 스케일업에서는 자금 소요나 조달 계획,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사용 계획표, 그리고 이제 시장 진입, 그리고 성과 창출 전략에 관한 내용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구성, 대표자, 그리고 팀원,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로 고용할 계획, 그리고 스타트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 네트워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업무 파트너, 협력 기업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점 관련된 서류 같은 것들을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창업 성공 패키지, 그러니까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거는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거든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대 1은 충분히 넘어가고요. 보통 20대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자체를 굉장히 충실하게 써야 되고요. 서류 통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류 통과를 하더라도 3대 1, 5대 1 정도의 발표 평가를 또 통과해야 되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발표 평가를 하지만 발표 평가 과정에서도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성공 가능성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발표 평가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하셔야 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kstartup.go.kr 창업진흥원의 Kstartup 창업 포탈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비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들이 나왔어요. 물론 이 지원 사업 중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공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보육, 육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창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비 창업 단계라고 한다면 바로 이 kstartup.go.kr 사이트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